너네 저가항공이야. 이렇게 타깃을 잡고 마케팅이 시작하였는데 엔데믹으로 전환하고 나서 이 저비용 항공사들의 그 실적이 정말 놀랍습니다. 노선이 다양해지면서 소비자층도 다양해졌어요. 네. 그래서 21시간 운항이 지연되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네, 항공업계에 이제 정말 큰 지각 변동이 온다고 또 많이들 예상을 하고 계신데요. 네, 대표님, 혹시 네. 앞으로 저희 항공업계에서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 키워드 하나로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 아닌가 싶어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은 2021년부터 준비를 해왔고 올해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 네. 3년간 준비를 해왔잖아요. 관련 국가들의 신고하고 유럽 EU의 승인을 다 받은 상황이고 미국 심사만 지금 남겨두고 있어요. 네. 티웨이나 제주항공의 일이지만 네. 정말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대한항공의 자회사가 어디예요? 지네어요? 맞습니다. 역시. 네. 그리고 아시아나의 자회사가 에어 부산, 에어 서울이에요. 그렇죠. 네. 합병이 된다 하면은 사실은 메가 LCC가 등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메가 LCC라고 하시면 네. 그 뭔가 LCC가 초대형으로 이렇게 뭉쳐서 탄생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이르면 한 2027년도에는 서로 이제 다 합병이 될 거로 예상되어지고 있는 네, 상황인데 얼마 안 남았어요. 장점도 있지만 사실은 과연 소비자, 즉 여행객들을 위한 방향으로 가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이 저가 항공에 많이 몰린다고 하는데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이 저가 항공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이게 사실 따로 부르는 용어가 있다고 해요. 대부분은 LCC랑 FSC의 좀 의미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좀 대표님께서 대신 좀 설명해 주실까요? 대부분 항공사를 분류할 때 저가 항공이냐 대형 항공사냐 이렇게 나뉘어서 얘기를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FSC는 풀 서비스 캐리어고요. LCC는 로우 코스트 캐리어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풀 서비스가 장식되어 있는 항공사냐 아니면 저비용 항공으로 내가 정말 알차게 다녀올 것이냐 이렇게 나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비용이 저렴해서 저가 항공 막 이렇게 불리는 게 아니라 이 서비스나 그런 운용하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그런 차이로 인해서 분류가 되는 거네요. 궁금한 게요. 이 LCC의 역사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오래된 거라고는 또 다들 이제 생각하진 않는데 기원이 궁금해요. 어느 나라에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그 LCC의 기원이 궁금하거든요. 사우스 웨스트 항공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들어보셨습니다. 네. 네. 그 항공사가 사실은 LCC 항공으로 분류가 돼요. 아, 그런가요? 네. 1971년도에 사실은 도입을 해서 LCC로 미국에서 먹힐까 했는데 오일 쇼크가 왔어요. 그래서 기름값은 사실은 계속 올라가고 저비용 항공으로 해서 들어가서 사우스 웨스트 항공이 지금의 그런 목표했던 것을 다 달성이 돼서 지금 네. 너무 큰 항공사가 된 거죠. 그런데 그 LCC가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된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네. 사실 그 도입됐을 때 첫 분위기도 어땠는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처음에는 저 항공이 뭐지? 저 가격으로 가능한가? 왜냐하면 FSC와 LCC 개념이 소비자들한테 없었거든요. 2004년도에 LCC 항공이야 라고 표방하고 나타난 항공이 있었으니 한성항공이라고 해서 그 청주공항의 허브였던 이제 그 한성항공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경영난으로 인하여 지금은 이제 단항되고 후신으로 티웨이 항공이 지금 짠 하게 멋있게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정확한 LCC가 성공적으로 가도에 올라가게 된 항공은 제주항공이죠. 제주항공. 정확히 제주항공은 제주 특별자치도와 그다음에 애경그룹이 합작으로 사실은 LCC를 표방하고 네. 자본력으로 이루어져서 만든 항공입니다. 처음에는 제주도민을 위한 항공으로 사실은 성장하게 되었어요. 제주도민들이 서울로 나오려 하면 고가의 항공을 타거나 오랜 시간을 배를 타고 이동해서 육지로 서울로 넘어가야 했던 상황이거든요. 제주항공이 받쳐주면서 제주도민들이 이제 이동하기가 너무 수월해지게 된 그렇죠. 거죠. 네, 너무 네, 편해졌죠. 네. 처음에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주중 주말 요금으로 그때 당시에는 국내선이 끊겨져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기 없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18,000원부터. 그러니까 원래 또한 좋은 황금 시간대는
뭐 아시아나 대한항공보다 약간 저렴하게 다 성공한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제주도에 이제는 갈 때는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거 제주항공이야, 진에어야, 대한항공이야, 아시아나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출발한 항공이 있으면 LCC, FSC 이런 개념이 아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끔 바뀐 거죠. 아, 그러면 이 FSC를 정말 오랫동안 이용하신 분들은 사실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길들여져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맞죠. 서비스에. 네네. 네, 그러면 그 틈새를 어떻게 LCC가 파고들어서 어떤 마케팅 전략을 이제 펼쳐 나가느냐가 사실 관건일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LCC 전략은 비용 부분에서 약간 줄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기내식 아니면 다른 서비스들, 수화물의 이제 가격을 옵션식으로 더 이제 수익을 만들어서 네. 어떤 사람은 배낭만 메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들은 좀 짐을 많이 들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맞는 가격에 적정한 요금으로 선정을 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해서 가격을 낮추는 거죠. 또 놀라운 게요. 이 엔데믹으로 전환하고 나서 이 저비용 항공사들의 그 실적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 작년 국내 저비용 항공사 실적을 한번 보면요. 이 연매출 1위가 제주항공이래요. 그래서 1조 7,240억 원을 기록했고요. 또 이 제주항공을 비롯해서 또 이 LCC의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10% 가까이 흑자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이 괄목할 만한 성장이 진짜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처음 LCC 비행기들이 서울과 또 하는 지방 도시로만 연결되는 것만 사실은 진행을 하다가 엔더믹 이후에는 사실은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건 돈벌이잖아요. 맞아요. 네네. 항공을 운영을 할 때 사실은 비용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해외로 나가는 게 훨씬 돈 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비행기가 한 번 뜨면 사실 1시간 코스나 2시간 코스나 3시간 코스나 넘어갈 때 기름의 유가는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는데 대기권에서 이착륙에 대한 때가 기름값이 가장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렇군요. 단거리를 떴다가 내리는 것보다는 일본으로 갔다가 내리면 비용은 훨씬 비싸게 팔 수 있지만 기름값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에 에어아시아라고 아실 거예요. 네. 네네. 네, 알죠. 에어아시아는- 빨간 유니폼 승무원분들. 그쵸, 그 그쵸. 항공사로 유명하잖아요. 에어아시아가 처음에 마케팅을 하거나 아니면 슬로건을 냈을 때는 우리는 국제선으로 하는 LCC야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성공을 보고 성공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일본 많은 노선들을 갔을 때 오히려 수익 창출이 더 잘 되는 거를 성공하는 걸 저희 LCC들이 봤거든요. 엔더믹이 된 이후로 지금은 국내만 눈을 돌리는 게 아니라 더 크게는 유럽, 미주 노선까지 지금 보고 있고 운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 또 수요들이 이제 많아지면서요. 또 자료를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이 작년에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간 사람들 중에 이 LCC를 선택한 사람이 FSC보다 더 많았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도 LCC 노선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이 하늘길도 더 넓어질 전망이라고 들었거든요. 노선이 다양해지면서 소비자층도 다양해졌어요. 네. 그래서 선택지가 달라졌고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합병으로 인하여 PA항공이 4개의 노선을 받았거든요. 유럽에서. 대신 받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파리 첫 취항할 때 21시간 운항이 지연되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네. 자,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도 큰 이슈죠. 또 한편으로는 LCC에 대해서 또 안전에 대한 문제도 또 많이들 우려를 하시잖아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제 LCC가 그런 안전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려면 좀 어떤 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까요? 일단 항공 정비사의 인력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안전에 대처 능력 같은 매뉴얼을 많이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비용 항공사에서 준비만 해준다 그러면 고객 타겟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성공 가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서비스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계획을 할 것 같은지 대표님의 그 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소비자가 스마트해졌기 때문에 소비자 니즈에 맞는 LCC의 서비스,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들만 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트렌드가 무엇이냐, 네. 어느 지역이 정말 뜰 것이냐를 먼저 가서서 네. LCC가 직항으로 뜨게 되면 좋죠.
그러면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또 여행 트렌드를요, LCC가 바꿔 나갈 거라고 보시나요? 어떤가요, 대표님? 편안한 여행이 비행기 시작에 좌우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FSC를 되게 선호하기도 하겠지만 요즘에는 여행 패턴이 자신의 여행에서 뭘 우선순위로 할까? 그쵸. 그것도 그게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비용 항공사에서는 뭐 모니터가 없고 사실은 식사 부분을 추가 비용을 좀 내겠지만 그런 비용이 문제가 아니다. 나는 더 좋은 요금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겠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LCC 항공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장거리 여행을 할 때도 이 FSC에 비해서 LCC가 좀 확연히 저렴한 편인가요? 어떤가요, 대표님? 이번에 사실은 프로모션으로 나왔을 때는 예를 들을게요. 제 친구 가족들이 여행을 갔어요. 네. 갔는데 원래 보통 유럽 노선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0만 원 중반 정도부터 항공이 시작되었거든요. 대한항공 네. 아시아나 요금이. 그런데 LCC 항공인 TUA 항공이 뭐 100만 원대 초반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한 가족 4명이 갔을 때는 450만 원 정도의 이득이 있었어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처음에는 신나는 마음으로 여행을 준비하고 가성비가 좋으니까 그쵸. 준비를 했었는데 첫날 21시간 정도 사실 지연이 되는 부분이 좀 없잖아 있기는 했고 혹시 연착을 했을 때 그 기회 비용 등을 고려하면 FSC가 그냥 낫지 않나 하는 소비자들도 있으니 LCC가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또 여행 전문가인 또 대표님께 이거 다들 엄청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여행 전문가 피셜 티켓 싸게 사는 팁, 꿀팁 한번 알려주실까요? 비행기 티켓은 오늘이 가장 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계획해서 빠르게 예매로 항공권을 구입하지 못하셨다면 사실은 온라인상으로 땡저리닷컴이거나 아니면 직항 노선을 생긴 신규 취항을 한 곳을 일찍 먼저 가신다고 하면 저는 꿀팁이라 생각해요. 항공 프로모션이 엄청 많이 있고 거기에 맞는 호텔 프로모션들도 더불어서 같이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럼 대표님은 또 여행 전문가시잖아요. 그 또 여행에 대한 촉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앞으로 또 LCC가 신규 노선하는 그 취항하는 여행지들 중에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여행지, 뜰 여행지 어디가 있을까요? 그래도 가장 주목할 곳은 스페인, 포르투갈이 아닐까 뜻보여. 포르투갈 너무 좋죠. 근데 왜 스페인, 포르투갈이 뜨는 걸까요, 대표님? 아름다운 자연, 풍광, 그리고 뭐 문화, 건축물 등 뭐 하나 빠지는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생각만 해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또 자연도 있고 역사도 있으니까 이 여행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이제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이 또 여행지로 뜨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러면 여행사 또 대표님이시니까요. 또 이제 앞으로 여행객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이 항공사에 바라는 점 같은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현명한 소비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여행 상품들을 개발하고 네. 내 LCC 비행기, FSC 비행기들도 많이 준비를 한다 그러면 여행 상품의 다양화에 맞게끔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준비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이제 어떤 항공사를 선택하고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그걸 또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대표님. 맞습니다. K-문화와 K-푸드처럼 K-트래블이 미래를 위해서 다양한 변화를 이제 잘 받아들이고 준비하면 여행 산업이 발전할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또 즐거운 여행을 위한 방향으로 또 저희 항공과 여행 관련 산업이 쑥쑥 성장하길 바라면서요. 저희 산업 비하인드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BN